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재는 133페이지고요. 교재 133. 뭐냐? 133페이지고. 자, 배점 좀 설명드려요. 배점. 배점 좀 설명드리려고요. 자, 원래 이제 진도대로 나가는 게 맞는데, 배점이 좀 센 애들부터 먼저 마감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자, 일단 부가가치세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배점이 일단 24점은 고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동성 유무에 따라 가지고 최대 39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면, 자, 일단 부가가치세는 이론이 여러분들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인데, 특히 여러분들 세법은 좀 이론을 많이 장난을 쳐요. 그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세법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론 쪽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시고, 제가 여기 잘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건 꼭 외워주시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진짜 여러분 이론에서 합격률이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나중에 하시면. 그 다음에 실기는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건 좀 여기 부가가치세인데,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우리 일반 전표 입력과 똑같이 6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당 3점씩 해가지고 18점인데, 여기가 이제 부가가치세 하는 거지만 회계도 필요해요. 여기서 분계 또 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분계 틀리면 점수를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뭐 재고 자산을 뭐 외상으로 팔거나 이런 것들, 뭐 800번대, 500번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꼭 잘 잡아주시고.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는 고정이에요. 요 두 개. 요 두 개. 얘하고 얘는 부가가치세 24점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 한번 오류 수정은 좀 몇 개 풀어봤었죠. 컴퓨터에 기존에 오류가 입력돼 있고 우리가 올바르게 잡는 거 회계 쪽만 풀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오류 수정이 어떤 오류 수정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오류 수정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오류 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위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있죠.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오류 수정이 각각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에서 두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은 지금은 못 하시고 이 메인 매출 전표를 배우셔야 그때서야 판단이 되시니까,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걸 다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조회라고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장부조회가 나와요. 세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9점이니까 이게 최대 39점이다라는 건 여기 유형 4번째하고 유형 6번째가 딱 부가가치세만 나왔을 경우는 39점. 맞죠? 만약에 유형 4하고 유형 6번이 다 재무회계만 나온다면 24점 고정이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에서 가장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건 뭐냐면, 당연히 이 메인 매출점 비밀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예, 그래서 제가 이쪽 실기와 관련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얘입니다. 메인 매출점 비밀이요. 여기 신경 잘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시간이 일반 전표 입력보다 덜 걸려요. 덜 걸립니다, 진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내일 정도에 실기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 해볼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세법 하시다 보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일하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학교 갔다 오시고 했는데 세법이랑 만나가지고, 그렇죠? 또 환장의 짝꿍. 그렇죠? 대신에 여러분들 이 세법이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불면증 해소하는 데 되게 좋아요. 잠을 아끼셨다가 댁에 가시면 잠이 쏟아집니다, 바로. 그렇죠? 물론 잠을 안 주무신다는 가정하에요. 내가 불면증이 좀 세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댁에서 주무시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회계가 그리울 날이 있어요. 진짜로 숫자 구경을 많이 못 하거든요. 숫자 구경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장점. 대신에 여러분들 세법이 실제로 공부하실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법 2개 뽑자면 뭘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법. 요 세법하고 헌법이에요. 특히 요 세법은 머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죠. 머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시는 거랑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창업, 뭐
사업 같은 걸 하실 때, 그 관련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냐, 내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냐, 절세 못하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세법 좀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에 뭐 내시죠? 혹시 아시는 5월 달에 뭐 내시죠? 그렇죠. 종합소득세, 소득세 내시잖아요. 소득세. 그럼 우리가 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소득세를 뜬금없이 얘기하냐라고 하면 여긴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물린다라는 뜻이냐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먼저 살펴보실 게 부가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 거 말고요. 위쪽만 보시면 위쪽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부가가치는요. 그냥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게 무난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어떤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 물건을 1,500원에 판 겁니다. 그럼 500원의 이익이 났죠. 그렇죠? 그 이익을요. 부가가치세에서는 1,000원에 사와서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서 1,500원에 팔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부가가치다라고 하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왼쪽은 제가 왜 아래쪽은 보지 마세요라고 하니 아래쪽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위쪽만 인정하니까 지금부터 설명할 부가가치는 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하나씩 볼게요. 자, 보시죠. 자, 특히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출제 은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대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러는 거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세금이라는 건 세율이라는 걸 곱하죠. 세율. 혹시 부가가치세가 몇 %인지 아시는 분? 잘 알고 계시는 10%입니다. 원칙이. 맞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여기에서 세율은 그냥 10%라고 생각하셔도 무난. 물론 다른 세율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죠.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걸 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가로를 풀었으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매출세액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우리가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줄게 요 매입세액 빼는 걸 실제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라고 표현해요. 알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매입세액을 줬다라고 무조건 빼주진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요 매입세액을 빼면 세금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요. 세무서는 이거 되게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건 되게 국가가 잘 찾아냅니다. 진짜입니다. 잘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세금의 혜택을 보는 건 잘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챙겨 먹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서 끼는 거잖아요. 세무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나중에 하겠지만 반드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 꽃살돈을 여자친구한테 뭔가 해줄 거 사신 거야.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거. 알죠? 그럼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뭐 그런 걸 안 빼준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게 우리 시험에 딱 5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5가지를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매입세액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세법은 세법은 국가 입장에서 쓰여졌겠죠. 국가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에 대한 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 있어요? 나라에? 나라에? 아니, 내가 일반인일 때, 내 대학생 때. 나라에, 세무서에 가가지고, 저 부가가치세 내겠으면 내려왔어요. 라고 하시나요? 대학생 때? 안 하시죠? 맞죠? 그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만약에 편의점 사장님이 가서 내시거든요. 또는 PC방 사장님.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시는, 세무서에 내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장님, 그걸 좀 사업자라고, 사업자. 알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요렇게 제가 뭐 A, B, C든, 아니면 갑, 을, 병이든, 요렇게 제가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사업자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A, B, C는 사업자고, 여기는 우리와 같은 소비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아까 18점짜리가 분계 같은 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힘듭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A는요 매입을 하나도 안 했대. 매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가정. 매입한 금액이 0.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기 위에 이렇게 100원이라고 쓴 건 뭐냐면 요 A라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가치는 항상 매출 빼기 매입이에요. 그러면 A는 100원의 가치를 얻고 싶으면 B한테 얼마에 팔면 100원의 가치가 만들어져요? 100원 그렇죠? 사온 게 0원이니까 여기 0원이니까 100원에 팔면 가치가 100원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B한테 100원에 팝니다. 그렇죠? 그게 4월 7일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반대로 B는 A한테 100원 주고 산 거죠. B는 A한테 1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B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4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400원. 그럼 B는 이 400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C한테 얼마에 팔면 될까요? 먼저 500원이죠. 100원 주고 샀으니까 400의 가치를 덧붙이면 500원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는 C한테 5월 7일 날 500원에 판매합니다. 여기에서 C는 다시 B한테 500원 주고 샀죠. C는. 근데 C가 얻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000원이죠. 1,000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2분기죠. 일단 2분기. 그죠? 2분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신고를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우리가 2분기라고 하죠. 일단 2분기. 우리 항상 부가가치세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종료일 있죠. 분기. 지금 분기라고 표현할게요. 나중에는 다른 용어로 설명드리겠지만 분기의 종료일로부터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분기의 마지막 날이 6월 3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매출세액을 내야 되냐면 100원에 매출했죠? 100원에 매출했으니까 7월 25일 날 100원에 10%를 곱한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B. 자, B 500원에 팔았죠? 매출은 5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B는 매출이 500원이니까 요 500원에 10%인 50원을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고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C. 자,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얼마의 매출세액을 내면 돼요, 세무서에? 1,000원에 10%인 100원, 100원. 맞죠? 일단 이렇게 매출세액만 먼저 본 거예요. 알죠? 일단 매출세액 얘만 본 겁니다. 얘만. 알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500원 있죠? 요 500원. 요 500원이 B의 매출액이죠? 맞죠, 여러분들? B의 매출액이잖아요. B의 매출액인데
이 B의 매출액 5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위에 있는 빨간색이 부가가치였죠. 부가가치 1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B 본인 있죠.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 그렇죠, 그렇죠. 같이 400원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게 B의 매출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B가 내고 있는 50원은 500원 여기 10%인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어요? 이거를 내고 있죠. 50원. 근데 이 50원을 분석을 해보면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과 그 다음에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 이 두 개가 더해진 걸 B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은 지금 누가 내고 있어요? A가 이미 냈죠? A가 냈는데 B가 여기에서 또 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가 냈던 세금을 또 내가 내는 걸 이중과세라고 이중과세. 세금을 두 번 부과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0원을 A든 B든 빼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10원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얘 B한테 10원 빼주면 되겠죠? B한테 10원을 빼주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우리 소득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우리가 네가 소비세라고 소비세. 그러니까 소비한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우리가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럼 여러분 질문. 우리 한번 그러면 매출자하고 매입자 중에 일반적으로 누가 소비해요? 매출자하고 매입자 중에? 매입자가 소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잘 보세요.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냐면 A라는 사업자가요. B라는 사업자 항상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걷어요. 일반적으로 매입자가 주로 소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판매자인 A는 4월 7일 날 B한테 100원에 팔죠. 그럼 여기에 10%인 10원까지 주세요 해서 총 110원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100원에 여기 1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요 부가가치세 10원까지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죠,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A 입장에서는 B한테 100원에 부가가치세 10원 좀 주세요라고 해서 A는 B한테 10원을 걷어서 내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10원의 매입세를 부담한 거죠. 100원에 매입했고 거기에 10% 곱하 10원의 매입세 부담했죠. 요걸 빼줘야 B는 결론적으로 40원 내는 거라면서요.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B한테 10원을 빼줍니다. 되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데.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을 빼고 싶어요? 안 빼고 싶어요? 빼고 싶죠, 당연히. 난 50원 내는 것보다 40원 내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10원을 빼려면, 이 10원을 빼는 건 매입세 공제다라고 해요. 네, 적을게요. 분명히 이제 30분 뒤 되시면 눈이 이제 흰자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요, 여기서. 자, 요게 이제 매입세 공제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 반드시 이 10원을 줬다라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알죠? B가 A한테 저 부가가치세, 즉 매입색 10원을 줬어요라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증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입니다. 알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트, 동네 슈퍼마켓 가시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 있죠? 모르시 동네 마트 가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 있는데? 못 보셨나 본데? 파란색 못 봤어요, 파란색?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혹시 도시인이라 다른가 봐요. 동네 마트 없으신가 봐. 없으신가 봐. 진짜로요, 파란색으로 나와요. 나오는 데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영수증을 적법한 서류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은 영수증을. 아셨죠? 그래서 일단 B 입장에서는 요 10원의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다라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다 가정할게요. 했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A한테 꼭 세금 계산서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야지만 10원 뺄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하실 거냐면, 선생님 A는 어차피 10원 내는 거 본인 돈으로 안 내잖아요. 10원 내는 거 B한테 뜯어서 내는 거죠. 그렇죠? 뜯어서 내는, B한테 받아서 내는 거, 죄송합니다. 뜯어서 낸다 표현이 그런가?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받아서 내는 거니까 A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안 했죠. 근데 왜 이 짓을 시킬까요? 또 B한테 반드시 20원을 빼려면 10원의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A가 탈세할까 봐. 왜냐면 A가 10원을 꼭 낸다라는 보장이 또 제가 지금 그림이니까 낸다라고 했지.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B가 저 매입세액 10원을 A한테 줬어요 라고 해봐요. 그럼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안 내는 놈이 탈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럼 똑같아요. 자,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면 B도 C한테 500원에 팔죠. 일단 이거 같이 해야 되겠다. 여기도 같이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해볼게요. 여기. 자, 요거는 요 1,000원은 C의 매출액이죠. C의 매출액. 그럼 C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하고 B, 이게 C 전 단계 사업자들이죠. 사업자들. A, B의 부가가치하고요. 그 다음에 C 본인의 부가가치가 섞여져 있을 거예요. 자, C의 매출액은 지금 1,000원이죠. 그리고 A, B의 부가가치 여기 100원 더하기 400원인 거잖아요. 500원. 맞죠? 500원. 그리고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C가 내고 있는 요 100원 있잖아요. 100원. 요 100원은 1,000원의 10%인 100원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근데 이걸 구성을 해보면 A, B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 합친 500원의 10%는 50원 하고요. B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 500원의 10%인 50원 이 두 개를 더해서 내고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얼마만 내는 게 맞아요, C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5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항상 500원의 10%인 50원 내야 돼, 50원. 근데 무조건 어떻게 우리가 내냐면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까지 무조건 포함해서 내요. 그럼 이중과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50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50원은 누가 냈냐면 여기 있는 50원은 지금 B가 냈단 말이에요. B가 냈는데 C가 또 내고 있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10원 A가 냈고 B 돌려받았으니까 이거 10원 과세 안 된 거 50원. 되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항상 매출세액 안에는 누적 부가가치라고 본인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포함돼서 한 번 더 과세가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면 C한테 50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C한테 50원을 빼주는데 마찬가지로 C도 B한테 매입할 때 550원 주겠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요 50원이 매입세 공제액이잖아요. C 입장에서는. 되세요? 매입세 공제. 이렇게 해주면 그냥 본인이 창출한 가치의 10%만 내게 되는 효과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잘 보세요. 보시면 여기 화면. 그럼 우리가 B한테 빼준 10원은 전 단계 A가 냈던 10원이죠. 그리고 C한테 빼준 50원은 전 단계 B가 냈던 50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전 단계의 매입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미리 여기 쓸게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전 단계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출제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서류가 있어야 빼줘요. 매입세를 부담했다라는. 자, 화면 보시기 화면. 보세요. 자,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매출했으니까 1,000원 더하기 100원 이렇게 걷겠죠. 걷어가지고 100원을 소비자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이 100원이 매입세액이죠. 이 매입세액을 소비자는 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빼요. 왜 못 빼냐면 소비자는 매출액에 매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매출을 해야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요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고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세무서는 총 얼마 걷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요. 얼마 걷었어요? 100원 걷었죠. A한테 10원 받아냈지만 B한테 10원 돌려줬고 그다음에 B한테 50원 걷었지만 다시 C한테 돌려줬죠. 그럼 C한테 그냥 100원만 얻은 거잖아요. 여기 10원 냈지만 10원 돌려줬으니까 과세 안 된 거고 50원 걷었지만 50원 돌려줬으니까 이거 과세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세무서는 요 100원 걷은 거예요. 이거 다 누가 냈어요? 소비자요. 왜냐면 소비세니까 소비자가 다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다 소비자가 내게 되는 구조예요. 그럼 전적으로 소비자가 다 내니까 이렇게 뻘짓할 필요 있어요? 그냥 C가 소비자한테 팔 때 그때 한번 징수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이 짓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탈세가 심해요. 탈세가 심하고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들은 안 내요. 원칙적으로. 안 내지만 만약에 A가 법인이라면 뭐는 낼까요? 법인세 내고요. 개인이면 소득세 내요. 맞죠? 그러면 법인세나 소득세 매출 자료로 소득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자들끼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돌려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요거 하고 바로 쉬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요 268페이지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냅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 문제가 우리 교재에 3문제나 있어요. 3문제나. 이거 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정 과목 잘 잡아주세요. 자,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B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분기 계정 과목이란 잘 보셔야 돼요. 요게 18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B가 A한테 100원의 부가가치세 10원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걸 현금으로 줬다라고 가정하면 B는 대변에 현금이 110원 올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B가 A한테 매입한 게 원재료라고 가정해,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의 매입 가격은 얼마일까요? 100원. 왜요? 왜 100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A한테 110원 주긴 했거든요. 원재료 사느라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7월 25일 날 10원은 돌려줄게요. 물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40원 내고 끝나요. 그치지만 원래 FM대라면 50원 냈다가 10원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40원 내세요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FM대로 하면 B는 A한테 110원 줬지만 나중에 이 10원은 돌려받을 거예요. 내일 세금에서 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B가 원재료가 얼마 잡히냐면 우리가 나중에 분기할 때 100원만 잡아요, 컴퓨터. 이게 당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10원을 만약에 B가 못 빼면 얼마에 산 걸까요, 이 원재료? 10원을 만약에 못 빼면 나중에 못 뺄 수도 있는 5가지 있다면서요, 여러분들. 못 빼면 그때는 110원 주고 산 거예요. 나중에 10원 못 돌려받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 금액 같은 게. 원재료는 100원. 그럼 지금 이 10원의 회계 처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원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자, 계정과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될 때, 여기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다라고 불러요. 요 10원. 이게 B의 매입세. 이거 마치 선납세금하고 비슷한 효과죠? 우리 선납세금도 먼저 낸 세금이니까 나중에 낼 세금 줄여줘가지고 자산효과잖아요. 똑같아요. 먼저 낸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알죠? 그래서 나중에 낼 세금을 10원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고 매입세 공제될 때는 해당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게요. B가 C한테 판 거. 그럼 B 입장에서는 여기 화면. 그럼 B 입장에서는 C한테 550원 받았죠. 그러면 이 50원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B의 매출세액입니다. 매출하면서 상대방한테 거둔 세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매입하면서 준 부가가치세니까 매입세액이라는 거. B가 C한테 500원에 팔았을 때 매출하면서 세금 부담을 시킨 거니까 이건 매출세액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하는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걷는 건 매출세액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매입자 입장일 때 상대방한테 주는 세액을 매입세액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예를 들어보죠. 그럼 실제로 B가 C한테 현금으로 받은 건 550원이죠. 그래서 여기 B의 판매 시점 5월 7일에 차변의 현금은 550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뭐가 출제되냐면 B가 C한테 판 건 제품 판 걸로 출제 많이 해요. 제품 판 걸로. 그럼 제품 팔았으니까 수익 잡아야 되겠죠. 제품 매출이랑 우리 계정 과목 있잖아요. 제품 매출은 얼마일까요? 500원이죠. 왜냐면 550원 중에서 500원만 내가 먹고 50원은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채예요, 부채.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은 컴퓨터가 500원만 잡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됐죠? 내가 먹는 건 부가가치 못 먹거든요, 내가. 그럼 나머지 50원은 5월 7일 입장에서는 7월 25일까지 내야 될, 별도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7월 25일까지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때는 부채예요, 부채. 이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예수금 어디서 봤죠, 우리? 예수금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제가 숙제 낸 거에도 예수금 있었을 거고요. 진짜 많았죠? 자, 그럼 예수금이 제3자가 내야 될 걸 미리 받은 걸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럼 B 입장에서는 C는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가 부담해야 될 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예수금 쓰면 돼. 원래 예수금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금은 원천징수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원천징수는 아니에요. 그냥 부가가치세 걷는 거지. 물론 원천징수하고 좀 비슷한 건 맞지만 아예 원천징수하고는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앞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부가세라고 하는 부가세. 자, 외우신다. 얘도 암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요거예요. 그냥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다라고 표현한데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사항. 그래서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 부채라고 한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꼭 제발 플리즈.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고 자산이라고 불러요. 자산 성격이에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얘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요 3번 아니면 4번을 출제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2분기라고 했죠. 2분기. 우리가 2분기의 종료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맞죠? 6월 30일 날 이제 내가 7월 25일까지 40원의 부채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외워주시는 거고 이 종료일 날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가세 예수금하고요. 부가세 대급금을 여기저기서 소리 듣는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한다라고 해요. 우리 계산 문제 아니라 분계해서 상계는 기억나시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각각 없애는 거예요. 각각 없애는 게 상계였죠? 했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이잖아요. 되시죠? 그럼 대변을 상계하면 어디로 상계해요? 그렇죠. 차변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차변을 상계하려면 대변. 요렇게. 그러면 빵꾸가 대변 안 나면 대변에. 그럼 대변에 빵꾸 날 때 지금은 40원을 6월 30일 입장에서 25일 뒤까지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니까 이때는 부채 적어야 돼. 부채. 예, 이 부채 계정 과목은 좀 여러분들이 낯이 익으실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아직 안 내고 있을 때 그때 미지급 세금이다라는 부채 잡았죠. 그렇게.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요게 10원이고 얘가 50원이래요. 이때는 어떻게 쓸까요? 요게 10원이고 요게 10원이고 얘가 50원이래. 그럼 이제는 10원 냈다가 50원 돌려받으니까 실제로 40원 돌려받거든요. 그럼 돌려받는 건 내가 미지급 세금이에요? 아니죠. 그럼 돌려받는 건 내가 세무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 채권이니까 차변에는 채권 계정가로 잡아야 돼요. 시험에는 거꾸로도 냅니다. 이게 바뀐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납부할 세금이냐 돌려받을 세금이냐 판단 꼭 하셔야 됩니다. 장난쳐요. 이때는 차변에 뭐 적냐? 라고 하면 미수금 적어요. 미수금. 환급세액이 나오면 미수금이고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미지급 세금 나와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납부세액 나오는지 환급세액 나오는지 아셔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이거.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플러스가 나오면 이건 더 낼 세금이에요. 납부세액. 했죠?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때는 오히려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돌려받을 세금, 환급세. 즉,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아셔야 계정 과목을 무조건 미지급 세금을 적는 오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시험에는 제일 더럽게 내면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찍히잖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찍는 거야, 그냥. 맞춰보세요. 이렇게 딩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산입니다, 자산. 네. 외상 매출금 안 됩니다. 외상 매출금 적으면 나는 사기꾼인 거예요. 맞죠? 환급 받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웃기잖아요. 맞죠? 사기꾼, 사기꾼. 그래서 미수금 적는 거, 미수금. 자, 꼭 외워주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하고 쉬었다가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컴퓨터 켜주시고요. 물론 얘밖에 못해요. 자, 그랬다가 이제 7월 25일 날 납부하죠. 그럼 7월 25일 날 40원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40원 낼 때 이때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40원 냈으니까 세금 냈으니까 세금과 공과? 아니죠.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낸 거니까 부채의 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이걸 오류 수정에서 장난쳐요. 오류 수정에서 얘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가셔서 미지급 세금을 까셔야지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 걸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오류 수정을 못 해요. 그죠? 왜냐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가 돼 있거든요. 그걸 미지급 세금을 까는 걸로 고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알죠? 자, 그럼 일단 10분 쉬셨다가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 저랑 하나 풀고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볼게요. 10분 쉬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할게요.